자, GS 1순환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1월 첫날이죠. 23년도 복 많이 받으라 하기에는 우리 삶이 지금 팍팍하지죠. 23년도는 뭐 여러분들 복 많이 받는 것보다 합격하셔야죠. 합격하시고 노무사 첫 해 바로 경험하셔가지고 노무사로서 이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노무사로서 경험 쌓고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저도 여러분들 다 합격시켜가지고 좀 실적 좀 내봤으면 좋겠어요. 올해 그 합격자 모임을 가졌는데 악바퀴 떨어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번에 뭐 노동법 점수는 좋았는데 뭐 다른 과목 뭐 노경이라든지 이런 게 발목 잡아서 떨어졌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희 합격자 발표 날이 참 기분 좋은 날이면서도 되게 저한테 우울한 날이에요. 합격하신 분들은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축하한다 하면서 축하하는데 또 한 명은 되게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분 되게 열심히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잖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점수 보고 복수 퀴즈 점수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았거든요 점수. 근데 막 노동법은 62점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과목 발목 잡혀서 떨어지고 이런 것들 보면 되게 그분들은 소수점처럼 떨어지면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 게 또 제가 또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번에는 그런 일 없도록 노동법도 다른 과목이 망해도 노동법만큼은 잘 받아가지고 노동법이 캐리했다. 노동법이 합격이 이끌었다.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격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과 좀 다르게 내용은 비슷할지 몰라도 좀 타이트하게 좀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강의 계획서 보셨겠지만은 여러 가지 막 시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실 때 저도 아침에 나오면서 지금 피곤해 죽겠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지하철 타고 오면서 그 시간대는 또 지옥철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려고 내가 이렇게 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러다가도 여러분들을 꼭 올해 합격시켜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지금 벌써 눈이 충혈됐어요. 말하기도 전에 벌써 피곤해요. 그렇지만은 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진행해 보면은 일기의 목표 첫째 시간은 일단 OT로서 노동법 강의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눈에 되게 힘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힘이 들어간 자세가 한 며칠 가면 좋겠는데 일주일은 못 버티죠. 그렇죠. 금요일쯤 되면 이제 피곤하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면서 다음 주쯤 되면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오시거든요. 그래서 좀 힘 빼고 차분하게 들으시라 이런 취지로서 OT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 목표는 답안 작성을 위한 기본기 확립이다라고 돼 있죠. 뭐 말이 어렵죠. 딴 것보다요 답안 작성에 뭐가 들어가냐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데 답안 작성은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돼 있어요. 지금 답안 작성을 연습할 건 아닙니다.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되는데 이 본론을 잘 써야 결과적으로 서론도 뽑을 수 있고 결론도 뽑을 수 있어요. 그럼 본론이 뭐냐라고 하면은 본론이 여러분 보시는 이 수험서예요. 이 수험서에 있는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시험 문제가 묻는 것에 맞춰가지고 변형도 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쓸 수가 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묻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도 있고 문제의 물음을 뽑아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10년 넘게 하면서 여러분들 합격하신 분들을 보면서 가장 합격률이 높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라고 물어보면 2, 3기 때 가서 모의고사 잘 쓰는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1기 때 잘 외웠던 분입니다. 그래서 암기가 가장 중요하다. 2, 3기 때 뭐 모의고사 지금부터 답안 작성법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시험에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은 똑같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늘 변형해서 나옵니다. 늘 변형해서 나오기 때문에 뭐 기출문제로 달달 외운다 한들 객관식이 아니에요. 주관식은 물어보는 것에 따라서 써야 될 내용들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지금부터 답안 작성 연습하는 거는 효과가 크지 않아요. 뭘부터 해야 되냐? 요거를 열심히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탄탄하게 갖고 오시면은 2, 3기 때 변형도 해보고 연습도 해보고 하면서 실력이 빨리빨리 늘어요. 예, 이해하셨죠? 그래서 초조해 마시고 지금은 본론을 열심히 학습할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얘기가 이 기본기 확립이고 답안 작성은 2순환부터 시작하는데 마지막 이론 강의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2순환부터 가면 여러분들 답안지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할 겁니다. 3기 때도 답안지를 150점 이렇게 쓰실 거예요. 그럼 답안지를 쓰려면은 실력을 갖춰야 강의를 소화할 수 있겠죠. 바로 답안지 쓰라 그러는데 못 쓰면은 2, 3기 때는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싼 돈 내고 시간 들여가지고 여러분 와가지고 계속 되게 기분만 나빠져요. 나는 이 시간에 뭐 하고 있나?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려면 1기 때 열심히 외워두셔야
2, 3기 때 가서 뭔가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가 나머지 강의를 소화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연기 때는 좀 이해에 집중을 했죠. 이해를 얘기했지만 솔직히 암기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왜? 암기 없는 이해는 없어요. 이해는 왜 하냐? 암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뜻을 다 이해하고 나면 암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해를 계속 얘기했던 거고 암기도 조금 시작해보자라는 취지로서 좀 의도 외워보시고 판례도 좀 문구 외워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이제는 뜻을 다 이해하셨잖아요. 암기에 본격적으로 힘을 쏟을 시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화 판례 이런 것들은 처음 보는 게 아직까지는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은 처음 보는 건 이해에 좀 집중하시고 나머지 봤던 것도 볼 거예요. 그럼 새로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강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외운다는 생각으로 좀 집중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복습하실 때 외운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 물론 오늘 외워도 내일 까먹어요. 그런데 까먹어도 계속 외워야 돼요. 계속 외워야 그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오늘 외우고 내일 되면 까먹잖아요. 근데 다음번에 외우시면 한 3일 가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외우면 한 또 4일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암기의 지속성 그리고 암기에 도달하는 데까지 시간을 짧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지 한 번 외웠으니까 평생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지금 금기법 물어보면 몰라요. 바로 까먹는단 말이에요. 하지만 책 바로 보는 순간 기억이 되살아나고 그러면 적어도 오늘 내내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암기라는 거는 평생 가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너무 욕심들이 커요. 외웠으면은 평생 가야지. 왜 돌아서만 까먹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람이 그 부끄러웠던 기억들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기억들 있으시죠? 자다가 그러지 않았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라지게 만들어야 생존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는 원래 힘든 거고 망각이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계속 우리는 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해와 암기의 구분이라고 돼 있는데 이해는 책 그냥 혼자 읽는 걸 얘기합니다. 설명 없이도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다가 이해예요. 암기는 뭐냐? 책 덮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차이를 두고 여러분들이 책 덮고 내가 무슨 문장이든 단어든 나오면 암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전혀 내가 할 수 없다? 그럼 이해밖에 못한 겁니다. 그래서 책 덮고 생각을 떠올릴 수 있도록까지 도전을 하셔야 되겠다. 그게 일기 목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 시험에 대한 얘기인데 얼마나 잘 쓰느냐를 요구하는 시험이다라고 돼 있죠. 올해는 조금 다르긴 했습니다. 올해는 노동법이 한 문제가 틀려도 그래도 60점 넘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올해는 문제가 좀 까다로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작년 적어도 이전까지의 시험은요. 한 문제 틀리면 점수가 더 안 나왔었어요. 합격권이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시험이었어요. 그 정도로 노동법은 다들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고 그리고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서 뭐가 빠져가지고 대학교 시험 치듯이 중요한 내용만 쓰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웬만하면 책에 있는 내용은 거의 현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 번째 가시면 모든 쟁점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 키우기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요중에는 이제 동차이시거나 수험 기간이 짧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필연적으로 A급을 찾게 돼요. 근데 우리 시험은 A급만 나오지 않습니다. 6개 문제 중에서 A급으로 불리는 게 한 반 정도 나와요. 나머지는 B 내지 C 등급에서 나오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해 운에 기대 가지고 합격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A급을 찍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거는 진짜 시간이 부족한 사람들. 그런 분들은 올해 1차 마셨고 지금 2달 남았어요. 2달 남아서 도저히 2차를 다 볼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A급만 찍어서 봐야 돼요. 솔직히. 다 봐도 이해 안 되니까요. 근데 지금 오신 이 여러분들은 적어도 가서 잘 못 외웠더라도 몇 줄이라도 써야 합격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등급 나누지 말고 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그 A급으로 정말 다 찍어가지고 붙었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면 A급이 한 100개예요. 그럼 다 찍었죠. 하지만 반대로 또 그건 B급과 C급을 구분하지 않고 다 중요하다 가르치는 거 아니냐. 그 얘기가 또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A급만 의존해도 합격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다라면 인생을 잘 살아오셨겠죠. 운으로서. 그런 분들은 지금 직업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냥 로또나 계속 하시면 되죠. 그러면 로또 한 5번 당첨되면은 평생 수입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운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험은 운에 기댈 게 아니라 실력으로 기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 일기의 강의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우는 강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여러분들이 등급 좀 나눠달라 이런 얘기 하시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3기
제일 마지막에 가서 도저히 시간 없을 때 그때 제가 줄여드려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최소한 한두 줄이라 쓸 수 있도록 연습한다.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목표였고요. 두 번째, 아까 얼마나 잘 쓰느냐를 요구하는 시험이다라고 했는데 올해는 이게 안 나왔어요. 2021년도 득점 분표 현황이라고 산업인력공단의 통계 자료가 나왔었거든요. 여기 보면은 666명의 표준 점수가 60에서 70이다라 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동법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노동법은 합격권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666명 있었다는 거예요. 21년에. 이때 당시에는 300명 붙였거든요. 올해 500으로 늘었지만 300에서 666명이라는 거는 떨어진 사람들 반, 떨어진 사람들도 합격한 사람만큼 떨어진 사람들도 노동법은 합격권이 나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잘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동법은 여러분들이 내가 이 내용 알았다라고 해서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압도적으로 쓸 수 있을까 이런 욕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그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정확한 표현 쓰느냐 거기에 따른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넘어가면 두 번째 강의를 어떻게 진행한다는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자, 퀴즈하고 모의고사라고 돼 있는데 퀴즈는 연기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강의 시간이 9시 반부터 했잖아요. 강의 시간의 앞에 9시부터 9시 30분까지 퀴즈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복습하시고 내일부터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퀴즈를 푸시면 돼요. 이 퀴즈는 일단은 빈칸 채우기, 단어 넣기 이런 유형이 있고 또 문장 쓰기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길게 써보는 연습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잘 안 써질 거예요. 잘 쓰라고 내는 게 아닙니다. 이 암기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암기를 해야 된다는 자극을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필요성을 느끼겠죠? 그냥 쉽게만 하고 언젠가 보면 되겠지라고 하면 절대 암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기 위해서 퀴즈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습 열심히 해오시고 다음날 와가지고 퀴즈를 꼭 응시하셔가지고 고민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고민해보고 써보고 안 써진다는 거 느끼면은 바로 책을 보시면은 몇 페이지에 뭐가 있다는 게 보이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자극 느끼고 보충해주고 이렇게 하시면은 암기가 좀 더 지속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응시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할수록 여러분들이 자극을 덜 받으니까 암기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공부라 생각하시고 꼭 연기 때도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근데 응시율이 점점 떨어져요. 이해합니다. 점수 나쁘면 기분 나쁘죠. 네, 이해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거는 공부할 시간을 날리는 거다. 기회를 놓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요번에는 다 100% 응시하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기 때는 제가 1, 2, 3등만 상품 드렸는데 요번에는 다 참여하시는 분도 상품을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무슨 상품인지 모르겠지만 몇 명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은 다 참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라고 썼는데 연기 때 이걸 제가 좀 목표를 높이 잡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 모의고사로 해서 답안지 형식을 좀 가르쳐드리고 싶었는데 실제로 그렇게까지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목표를 다시 설정해서 이것도 시험이 아니라 복습이다. 왜 복습이라고 강조를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길게 강의를 듣잖아요. 22회 이게 생각보다 길죠. 한 달하고 조금 넘으니까. 그럼 듣다 보면은 앞에 거는 까먹게 되고 지금 보는 것도 뭘 하고 있는지 흐름을 잃게 돼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텀을 두고 지금까지 봤던 거 한번 되새김질하고 오자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법 끝나면 한번 시험 치고 그 다음에 금기법 끝나면 한번 또 치고 이렇게 하는데 시험이 아니라 한번 복습하고 간다. 이렇게 마음가짐 가져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단문과 준사례라고 돼 있는데 우리 시험은 주로 보면 사례형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문과 준사례로 드리는 이유는 한번 그 내용을 되새김질 해보자는 취지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여러분들 모의고사 나 잘 못 쓴다. 실제 답안지 못 쓰겠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갈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예시 답안을 드릴 겁니다. 어떤 문제는 그냥 예시 답안 드릴 거고 그 예시 답안은 여러분들이 뺏겨 쓰는 연습 요거를 진행할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답안지를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겠죠. 요것도 왜 하지? 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요거는 노무사 합격하시잖아요. 노무사 합격하시면 어떤 법인 가면은 그 답변서라든지 아니면 노동위원회 이런 데 제출할 서면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뺏겨 쓰라고 연습을 시켜요. 3번 정도 그걸 똑같이 쓰다 보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연필로 쓰랬는데 지금은 이제 워드로 치게 해줘요. 그렇게 쓰다 보면은 아, 글은 이렇게 쓰는 거구나 하고 이제 문장 구조라든지 그 형식을 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몸에 좀 체득을 하는 거죠. 그걸 위해서 한번 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평가는 아니고 연습해보자는 취지로 드릴 겁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한번 요걸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채점 부분은 제 개인적인 사정, 디스크로 인해서
이번에는 욕심내지 않기로 했어요. 바로 그냥 다 외주 줬습니다. 그래서 합격자들한테 제가 그 복수 퀴즈도 그렇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다 채점을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연되지 않도록 바로바로 할 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채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가이드는 잘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자료는 지금 여러분 프린트 받으셨던 리딩 케이스 노트라는 거 프린트 있죠. 요거를 강의 중에 같이 진행할 건데, 요거는 제가 강의 때마다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책만 갖고 오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 묶어가지고 자료집으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하시는 동안 더럽게 쓰시면 돼요. 형광펜도 마음대로 칠하시고 연필도 열심히 하시고. 이게 원래는 GS 2기 때 하던 겁니다. 근데 GS 2기 때 하는 걸 왜 1기로 땡겼냐면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사례 공부하고 판례를 열심히 외워야 나중에 압도적인 실력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전보다 더 빨리 땡겨가지고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의 중에는 좀 더 스킵하는 부분이 많을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연기 때 했던 걸 1기 때 또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연기 때 했던 건 1기 때 좀 가볍게 보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내용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다소 빠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 연기를 소화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지만 요거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더럽게 쓰시고 줄 긋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가 강의 끝날 때 한번 다시 프린트로 묶어가지고 드릴 거고, 페이지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프린트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은 강의 교재 내용인데요. 자, 강의 교재는 2023년도 실전노동법 아마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계시죠? 자,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포켓북이라는 게 곧 나올 겁니다. 지금 제가 원본 다 넘겼고, 이게 요약서인데 이 책이 너무 두껍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요약서를 보셔도 무방한데, 근데 이미 봤던 게 있으면 그대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건 하도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요약서가 필요한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이 책을 전체 다 읽기 힘드신 분들, 시간이 부족해서 아니면 노동법을 처음 공부해서, 이런 분들은 요약서 봐도 좋습니다. 근데 이미 이 책으로 정리 다 했잖아요. 밑줄 긋고 뭐 읽어보시고 다 했잖아요. 그러면 보던 거 그냥 보시는 게 좋아요. 자,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 자, 강의 진행 방법 흐름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GS 연기 때는 각 주제별로 제가 사례를 쭉 설명드렸죠. 그 부분은 이제 생략할 겁니다. 이제 아신다 생각할 거고, 조문은 계속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연기 때 했던 조문 또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조문에 있는 요 부분이 해석이 문제된다, 이런 것들을 해서 쟁점 도출하고, 이 부분을 반복하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면은 조문은 주어져요. 그러면 문제 딱 만났을 때, 아, 이거는 몇 조의 어떤 부분 문제였다 하고 떠올리면은 암기할 그 부담이 훨씬 줄어들겠죠. 그것 때문에 조문 반복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복습하실 때는 제가 책 위에다가 조문만 발췌해 놨잖아요. 조문 보면서 어떤 부분이 문제였다, 이 부분 때문에 쟁점 뭐가 나왔다, 이런 것들은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목차 흐름을 확인하겠다라고 돼 있죠. 목차를 왜 봐야 되느냐? 목차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완전 똑같이 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목차는 있어야 법학답안은 점수를 잘 받아요. 이게 지금은 안 나오는데 예전에는 우리 노무사 시험 끝나고 나면 2차 시험 채점평이 나왔었거든요. 거기서 채점평을 읽어보시면 채점 기준은 목차를 나누고 목차 아래 내용을 채워 넣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목차를 나누는 것도 실력이란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목차에 적합한 내용을 집어넣는 것도 실력이란 거죠. 그래서 잘 쓴 법학답안지는요, 목차만 봐도 무슨 말 하는지를 다 알게 돼요. 이게 목차가 그래서 딴 게 아니라 이것도 내용의 일종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차를 어느 정도 학습하는 것도 테스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차 흐름 확인하는 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 목차는 중요하고 이건 기본 목차죠. 이런 목차 나왔었죠 하고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를 한번 관망하고 들어간다라는 취지고, 본문 내용은 앞서 쟁점을 정리했기 때문에 요거는 같이 한번 읽으면서 키워드 위주로 좀 정리를 하고 진행할 겁니다. 자, 다음에 강의 종료하고 난 다음에 바로 복습 스터디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요번에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자, 일단 제가 연기 때 강의 평가를 받았잖아요. 평가 받아 보니까 여기서 나온 내용들 중에 스터디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공부 시작이 힘들어요. 이해합니다. 이거는 스터디 구해주세요는 요즘 MZ세대의 좀 특징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안 친한 사람하고 얘기하기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짜줘가지고 하면 좋지 않냐 이러는데, 근데 이 스터디가 좋은 사람들 만나면은 참 좋은데 안 좋은 사람들 만나면은 이게 변질되거든요. 예, 뭐 술을 마신다든지 등산을 같이 간다든지 요번에는 또 뭐 하고 같이 놀아볼까, 이런 놀이 모임이 돼요. 그러니까
공부 수준도 비슷하고 서로 의욕이 같은 사람들끼리 뭉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공부 시작이 힘들어요. 이건 뭐냐면 강의 끝나고 이제 점심 드시고 전에는 오후였죠. 저녁 드시고 나면은 이제 좀 몸이 나른해지잖아요. 좀 쉬었다 할까? 뭐 좀 보다가 할까? 하고 유튜브에 접속하는 순간 이제 다음 날이 돼 있더라. 공부를 하면 하겠는데 시작하기가 너무 힘들더라. 이런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강의 끝나고 바로 하자는 거예요. 강의 끝나고 밥을 드시든지 밥을 안 먹든지 그건 알아서 하셔라. 근데 공부는 바로 하자. 이렇게 해서 복습 바로 하시고 그 다음에 퀴즈까지 풀고 가면은 오늘 제대로 공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공부 시작을 바로 잡아주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자, 강의 마친 후 1시쯤에 우리가 마칠 겁니다.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드리는데 이 시간은 알아서 활용하시면 돼요. 식사를 뭐 30분 하시고 1시간 복습하겠다 하셔도 되고 나는 식사를 1시간 해야 되겠다 하시면 1시간 식사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30분만 해도 돼요. 또는 나는 밥 다 먹고 놀고 그 다음에 퀴즈만 칠게. 그러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학원에 제가 이 강의실을 빌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셨다가 식사하시고 오셔가지고 바로 복습을 진행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3시부터 3시 반까지 문제 해설, 요거 빠뜨렸네요. 2시 반부터 3시까지 답안 작성이라 돼 있죠. 요거는 여러분 프린트 받으셨던 것 중에 문제가 있습니다. GS1 바로 복습 스터디라고 돼 있는 프린트 있죠. 여기에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보면 한 페이지만 돼 있고 그냥 문제만 나와 있는 거 있죠. 요거를 이제 답변을 다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프린트 하나가 더 있는데 하나는 페이지가 나와 있죠. 이거는 원래 해설지인데 지금 오늘 바로 배포가 돼버렸어요. 이 내용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걸 페이지를 적어 놓은 거예요. 요것도 답을 다 달아드리면 어떠냐라는 분들이 있는데 답 다 달아드리잖아요. 책에 다 있는 거거든요. 답을 찾는 게 공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해설지를 다 달아놓으면 해설지만 보고 대충 아는 거냐고 버리더라고요. 우리는 쓸 줄 알아야 돼요. 대충 안다, 무슨 말인지 안다는 인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 내용을 글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설지를 그냥 페이지만 적은 걸 드린 거예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다시 한번 되새김질 해라. 이런 취지로 드린 거고 요거를 이제 푸시는 거예요. 풀 때는 여기 보시면 여백 없죠? 여백 없는 취지는 뭐겠습니까? 쓸 걸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에 가셔가지고 답안지 있잖아요. 노무사 2차 수업용 답안지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사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여슴지에 해도 좋은데 지금부터 답안지에 몇 줄이 들어가고 몇 글자 들어가고 이런 것들 있죠. 한번 연습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왜 돈은 안 주면서 돈 쓰라고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비싸진 않고요. 미리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야 좀 널널해 보이는구나. 좀 빽빽하게 보이지 않고 좀 가독성 있어 보이구나 하는 것들 연습해 보시면 좋고요. 또 펜도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나치게 너무 얇게 쓰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두껍게 쓰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제 답안지 보면서 펜 굵기라든지 자신한테 맞는 펜 이런 것들 조율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심시간에 가셔가지고 구입하시고 요 문제를 2시 반부터 이제 푸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해설도 바로 진행할 겁니다. 3시부터 해서 이 내용은 이 문제는 이 내용을 꼭 키워드로 쓰셔야 됩니다. 이렇게 제가 답변 드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제가 결과적으로 스터디 모은 거죠. 쓰라고 한 거죠. 그 다음에 뭘 공부해야 된다고 잘 알려드렸죠. 문제도 드렸죠. 그 다음에 해설까지 해드렸죠. 스터디죠. 끝난 다음에 이제 뭐 조를 짜서 하든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쓴 걸 한번 보면서 평가하는 시간 이런 것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채점이 진행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계속 써봐라. 잊지 않게 복습하고 바로바로 써봐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럼 3번 공부되는 거예요. 강의 들었죠? 1시간 반 복습했죠? 또는 1시간 복습했죠? 그 다음에 써보기까지 했으니까. 그러니까 3번 보고 가겠죠. 이러면은 적어도 암기가 지속되지 않겠냐. 그 다음에 집에 가셔가지고 내일 복습 퀴즈를 준비해서 또 복습하고 오시면은 훨씬 더 남들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암기도 오래 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일생이 피곤해 보인다는 생각 드시죠? 저도 피곤해요. 저도 제 인생이 있고 제 삶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학원에 돈도 주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올해 이제 불합격 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아는데 멘불고 안 써지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늘 있는 얘기였는데 그때는 그냥 뭐 그거야 뭐 공부를 좀 더 하셨으면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냥 개인 탓이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거를 학원에서 연습을 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안 되더라도 무조건 써보고 계속 뱉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냥 집에 가서 하세요라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제로 쓰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자율 참여형 스터디라 돼 있잖아요. 근데 자율이 앞에다가
스스로 자자가 아니다. 제 마음대로 하는 자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참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집에 가서 하셔도 되는데 근데 웬만하면 참석해서 그 자리에서 끝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당부드린 이유가 다 같이 빠져버리잖아요. 그래서 한두 명 남아 있잖아요. 그 한두 명이 되게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남아 있는 거는 다른 동료, 다른 우리 합격하면 동기 될 거잖아요. 동기 노무사들의 합격도 내가 올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다 같이 좀 책임감을 느끼고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학습 방법 말씀드립니다. 자, 복습하실 때 일단 여러분들이 GS 연기 같은 거 안 들었다. 아니면 GS 연기 들었지만 아직 노무사 2차 수험이 처음이다 하시면은 예습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복습입니다. 복습하셔가지고 강의 열심히 듣고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이거를 다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복습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차 수험 경험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 다 한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 얼굴을 봐도 제 강의 몇 번 들었던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강의가 솔직히 말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면 강의를 듣고 있으면 안 돼요. 그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은 예습은 꼭 안 해도 되지만 강의를 확인용으로 활용해라 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강의를 그냥 듣고 그래 이 내용이 있었지 이게 아니라 이 챕터에는 무슨 내용이 있다는 걸 사전에 미리 떠올리는 거예요. 그것까지 하시면 참 좋겠죠. 제가 유예생 때 그렇게 했어요. 저도 동차에 못 붙고 유예 때 붙었는데 그때 어떤 강의를 듣는데 다 아는 내용이다 싶으니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팔짱 끼게 되고 강사님이 이때쯤 되면 유머를 터뜨린다.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안심도 하는 거죠. 그렇지. 내가 다 아는 거지. 이렇게요. 근데 그거는 그 말투라든지 아니면 그 텍스트를 아는 거지 정확하게 써라 하면 못 쓰잖아요. 맞잖아요. 그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익숙하니까 그 익숙함에 그냥 내가 나태해지더라는 걸 느꼈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강의 들을 때 어떤 챕터에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챕터에서 나오는 쟁점들을 제가 한번 쭉 써봤어요. 쓰다가 보면은 탁 막히는 거예요. 뭐가 생각이 안 나. 그러면은 이 챕터는 내가 잘 모르는구나 하고 이제 열심히 듣는 거죠. 근데 내가 썼는데 다 맞아 라고 하시면은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그 강의가 흘러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스스로 한번 떠올려 봤고 그다음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잖아요. 강의가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고 인강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꽤나 많을 텐데 요거는 작년에 들으셨던 인강생들한테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인강 또 배소 올리잖아요. 2배소 올려가지고 그냥 뭐 다 아는 거지 이렇게 하다가 넘어가는데 그거는 그냥 아는 내용을 그냥 들은 거예요. 뇌가 하나도 거친 게 없는 거예요. 뇌를 계속 자극하는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순환 복습 방법은 뭐 종독파가 있고 다독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일단은 적어도 2회 이상 본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추천은 뭐 7회, 8회 이렇게까지 참 좋은데 그것까지 잘 못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정독 한 번, 속독 한 번을 하시든 아니면 속독 한 번, 정독 하시든 이게 2번이 기초다.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속독을 반복하든 정독의 속독을 가든 반복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 중요하냐면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딴 생각도 하시잖아요. 그렇죠? 또 읽을 때 그 부분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부분을 또 소홀하게 봐요. 그래서 같은 길을 제가 여러 번 가라. 그러다 보면 안 보이는 것도 보인다 했던 얘기 GS 연기 때 말씀드렸죠. 똑같다. 읽을 때도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하고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보면서 모든 내용을 다 읽고 넘어가셔야 되겠고 그 다음 마지막 이걸 하셔야 됩니다. 읽고 난 뒤에 떠올리는 연습. 이 떠올리는 연습을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목차들 있잖아요. 목차들을 보시면서 아래를 가려요. 아래를 가리고 이 내용 안에 무엇이 있었다라고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문장이 안 나오고 그냥 단어만 나와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목차 아래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 무슨 내용이 있었다 이게 다 확인되시면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 하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서 그 다음 단계는 챕터 보고 그냥 안 보고 목차 쓰기죠. 근데 이거는 힘들 거예요. 그건 힘들 거고 여러분들은 최소한 그냥 교재 보시고 내용 가리고 목차만 보고 그 목차 아래에 무슨 내용이 있었다고 떠올려보는 연습. 이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목차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 떠올랐다라고 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챕터를 정복한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부가 된다. 막힐 거 아니에요. 막히면 어떡하겠어요. 읽어볼 거 아니에요. 읽어보면서 이런 내용이었지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 방식은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하다 보면 짜증납니다. 근데 적어도 3회독 이상이 또 효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요거를 오늘 밤에 만약 주무시기 전에 꼭 하시면 제일 좋겠죠. 아니면 적어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확인하고 오시면은 암기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자, 다음에 7번 회독.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거시, 미시 어쨌든 둘 다 잡으려면은 반복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번 봐야 이게 잘 보일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노조법부터 강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힘들었죠, 노조법. GS 연기 때 노조법 되니까 바로 집중력 떨어지는 거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체력이 있을 때 노조법 하자는 거예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 한 이제 설날이 이제 두렵습니다. 설날 갔다 오고 나면은 마음도 고향에 두고 오실 것 같아요. 그때 되면 이제 금기법 보면 차라리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다음 모의고사 2번이 가능한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GS 연기 때처럼 강의가 밀린다라고 하면 과제로 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쓸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드리도록 열심히 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 OT의 마지막입니다. 자, 1순환의 당부는 모든 내용을 소화해 주세요. 요거는 등급 찍지 말라는 거예요. 등급을 찍어서 공부해봤자 시험에 가면은 여러분 운은 생각보다 운이 별로 안 받을 거다. 그래서 꼭 브리타나 C급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등급 나누지 말고 모든 쟁점을 다 읽도록 하고, 시험장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일기 때 들었던 내용이지 하고 떠올라가지고 합격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고, 자, 저절 속의 실력이 향상됩니다. 이거는 퀴즈에 대한 얘기입니다. 퀴즈나 아까 말씀드렸던 공부 방법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 겁니다. 근데 힘들어야 실력이 올라가요. 전혀 힘들지 않고 그냥 무던한 일상이라고 한다면 그건 공부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힘들게 하기 위해서 수험은 연기 때 편했으면 1기 때 힘들고 2기 때 또 힘들 거예요. 계속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껴야 그건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다음에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아까 암기 때 좀 말씀드렸죠. 암기 바로 안 돼요. 암기는 했다 해도 까먹는 게 정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 안 돼도 들이부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언젠가는 암기가 돼요. 근데 해야 되겠죠. 좌절도 해야 되고 암기도 시도해야 돼요. 그래야 GS 2기, 3기 그리고 시험장 가서 BC 발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장 가기 전까지 공부를 끝내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상하게 오늘 공부를 끝내려고 해요. 그러지 말고 시간을 들여서 계속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마지막은 운동은 매일 조금씩 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제가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아파 보니까 힘들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그 퍼지는 노무사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노무사로 합격했어요. 1, 2년에 막 억대로 벌었어요. 신나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인생이 무료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퍼져버리고 3년 동안 그냥 팽이처럼 살아요. 왜 그럴까 하고 봤더니만 체력이 다 탕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그냥 노무사 견습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이 젊을 때 그리고 최소한 여러분 필수 근육은 키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장 갔을 때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안 와가지고 계속 꾸준하게 공부 체력 상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아직까지 여유가 있을 때잖아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운동에 좀 시간을 투자해 주세요. 그 유산소 운동, 그 다음에 최소한의 큰 근력 운동 같은 거 해주시면은 여러분은 자세 유지에도 도움되고 유산소 운동은 또 뇌로 피를 빨리빨리 보내잖아요. 그게 또 뇌 발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산소가 계속 뇌로 갈수록 암기가 또 지속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부터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당부 말씀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건데 그 전에 좀 쉬었다 가는 게 좋겠죠. 자, 10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